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4년 고1 10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12페이지에 있는 문학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나가 있는데요. 고전시입니다. 고전시. 자, 먼저 선생님이 이제 푸는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기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면 37번 문제 보기 있죠. 그래서 보기를 항상 먼저 봅니다. 보기는 우리에게 작품의 어떤 힌트를 제공해 주거나 문제를 푸는 조건으로서 기능을 합니다. 문제 푸는 준거로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먼저 읽어봐야 됩니다. 자, 가나 둘 다 통합되어 있네요. 자, 비판의 주체라는 말이 나왔고요. 이제 또는이니까 오어니까 비판의 대상이 있으면 이거를 넘버링을 해서 1번, 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주체라는 말은 누가 비판을 하느냐. 그죠? 비판을 누가 하느냐. 그 다음에 대상은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대부가 있잖아요. 사대부는 양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사하고 대부로 나누는데 사는 볕을 하지 않는 양반을 말하고요. 벼슬을 하지 않는 양반, 대부는 벼슬을 하는 양반을 말합니다. 사대부가 그러면 이제 1번하고 연결하게 되면 사대부가 비판한다는 것이고 사대부를 비판한다. 완전히 다르죠. 자,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를 놀렸다 하고 토끼를 놀렸다. 거북이가 토끼를 놀렸다 하고 토끼가 하고 완전히 다른 것처럼 사대부가 비판한다. 사대부를 비판한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는 이제 조선 후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대부는 이제 비판의 주체가 되겠죠. 그래서 비판하는 주체입니다. 무엇을 비판하느냐?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바라봅니다. 자, 그리고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정치 현실을 빗대어서 비판합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 정치 현실을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 상황이랑 빗대어 비유하여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왼쪽 12페이지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가 작품은 제목이 이제 민옹가인데요. 민은 이제 백성 민자죠. 그리고 농은 여러분이 아는 농자는 농사. 백성의 농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보기를 살짝 정리해보면 사대부가 그 당시에 어떤 정치 현실을 비판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는 또 농민의 삶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농부의 할 일을 강조한다. 근데 그때 정치 현실은 농사 상황으로 빗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농사 상황으로 이제 비유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기 저 가는 저 노농아라고 했는데요. 노농은 늙은 농부입니다. 농부야. 그러면 이제 쌤이 오른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농부야. 그러면 이제 말을 건넸죠, 그죠? 도노법이고요. 부르면 도노법. 그리고 구체적 성자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는 어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내 농가 살펴듣소. 그러면 농부의 노래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 노래를 한번 들어볼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명령법을 쓰고 있고요. 나라에 믿는 근본 우리 백성 아니겠으며, 그 다음에 우리 백성 믿는 것은 근본은
바로 농사가 아니겠느냐. 자, 그러면 이제 근본은 백성이고, 그 다음에 백성의 근본은 농사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근본 백성 하더니 백성 연결됐죠.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꾸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쇄법도 사용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서리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문형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고 큰 사업, 그러면 크고 큰 사업이 천하대본, 그러면 대본이라는 큰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큰 근본은 대본이고 바로 농사다 이런 얘기죠. 밭일항에 좋은 씨앗 일고 묵힐자리 살펴 농사 준비. 모춘, 모춘은 늦은 봄이라는 뜻입니다. 늦은 봄. 선생님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자, 아마 이것을 여러분 태블릿으로 보면 잘 보이실 텐데요. 아마 핸드폰으로 보면 아마 잘 안 보일 거예요. 늦은 봄이고 음력 3월입니다. 음력 3월에 때 지키기가 급한 일이다. 그 다음에 문노라, 나라의 조세, 세금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하은주는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여기서 중국의 고대 국가를 말합니다. 국가와 어떠하냐라고 물어보네요. 그러더니 공법은 조세법입니다. 조세법, 세금 걷는 거 있죠. 텍스. 조세 제도는 하나라와 은나라의 그때 영향을 받았고, 주나라, 이제 주나라 하니까 주가 주나라입니다. 철법은 바로 논밭에 관한 세법입니다. 11지세 아니겠느냐. 11지세는 수학의 10%를 걷어들이는 겁니다. 아니겠느냐. 역시 서리법이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의 하나라와 은나라와 주나라에서 영향을 받아서 현재 조선의 세금에 관한 법이 정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영향을 미친 제도 역대 성조는 이제 조상이고요. 본받아 가볍게 부과함은 이제 세금을 가볍게 한다는 것은 많이 걷지 않는 거죠. 이유까지 좋구나, 참 좋았어요. 근데 어찌하여 여기서부터 비판이 나오는데요. 권세를 부려서 세금 높고 낮음을 정하지 못하니 더하는 세금 무슨 일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더하는 세금은 부정적이죠. 그래서 세금을 과다 부과하는 얘기입니다. 가려면 어찌할꼬 라고 했네요. 가렴이란다는 아주 가혹하게 세금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여러 나라 어디인고 길쌈 허탕 오늘이다. 길쌈을 해봐야 다 세금으로 가던 거죠. 봄에는 새실 먼저 팔고 여름에 곡식을 다시 내니 중엄하다. 아주 무겁고 엄하다. 저 조세를 지금 중엄한 조세는 부정적인 현실을 비판하는 겁니다. 자,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어찌하니 두려울까? 그러니까 매우 두렵다라고 하는 서리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농부들아, 다시 한번 도노법이 나왔고요. 여기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도노법이 있고요. 농사 때를 놓치게 되면 무거운 세금이죠. 무거운 세금. 중세는 무거운 세금을 어찌 하겠느냐. 번거롭다. 사양 마세요. 이 사이 저 사이에 썩어 핀 저 악초는 이제 나쁜 풀인데, 나쁜 풀이니까 여러분 잡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쁜 풀. 농사 지을 때는 잡초는 제거 대상이죠. 잡초는 뽑아야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용서할까? 그러면 용서할 수 없다가 되겠죠. 자, 뿌리부터 제거하세. 그러면 악초는 제거의 대상입니다. 제거를 못한다면 가정법 어찌하리?
그 다음에 송인알묘 바로 이 때문이라 라고 했잖아요. 송인알묘라는 말은 좀 고사와 관련되는데 송나라 때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벼에 고갱이를 살짝 뽑아놨답니다. 잘 자란 것처럼 하려고. 그래서 뽑았더니 그러면 다 쭉정이처럼 말라 죽겠죠. 그래서 다 말라 죽었다는 고사와 관련됩니다. 말라 죽음. 그러면 여러분 그 외떡잎 식물에서 벼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중간에 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쏙 뽑아버리면 나중에 여기는 다 말라 죽는 것이죠. 상한 새싹은 물론이고 뿌린 씨, 자라는 씨의 가정, 가혹한 정치란 뜻입니다. 가혹한 정치. 그러면 가정이란 말과 아까 위에 나오는 가렴이란 말이 일맥상통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끊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금년에 다 못하면 명년은 이제 내년입니다. 제초는 누가 할고, 풀을 제거해야죠. 새싹이 안 나와도 안여무니 악초의 탓 그거 아니겠는가? 그럼 악초의 탓이 맞다. 이렇게 해서 서리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위에도 서리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묘논 위에 있는 가라지는 이제 잡초인데 잡초는 간신과 어떠하냐 비교하는 거죠. 가라지와 간신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가라지하고 간신을 이렇게 대응시켜서 비유한 겁니다. 자, 그래서 비유를 했고요. 조밭에 있는 쭉정이도 잡초죠. 오랑캐랑 마찬가지야 라고 또 비유를 했습니다. 어떠하냐는 것은 당연하지 정도로 본다면 서리법으로 볼 수 있겠죠. 풍우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린 뒤에 황충은 이제 메뚜기입니다. 메뚜기도 바로 부정적인 대상이죠. 도적대나 마찬가지야 라고 해서 또 직유법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직유법도 있고요. 직유법도 있고 느낌표 칠 수 있으니까 영탄법도 있습니다. 다음에 저 빼어난 저 큰 벼는 군자처럼 곤고하다라고 했으니까 요거도 이제 비유한 거죠. 빼어난 저 벼 군자. 자, 곤고하다라는 단어는 바로 형편이 밑에 각주 나와 있네요. 형편이 딱하고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잡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내 농부 아니라면 우리 곤자 기르겠는가? 하자꾸나 이내 농사 더욱 바삐 하자꾸나 청유형이 사용되었고요. 독려하는 겁니다. 농사를 잘 짓자고 세금도 내려니와 현임 보필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명한 사람 여기서 군자 의미상 우리가 보살펴야 된다는 얘기죠. 소인을 쫓아내고 소인은 아까 잡초로 비유됩니다. 잡초로 비유되고 군자 벼죠 벼. 등용은 왕실의 큰 정치야. 악초를 제거하고 좋은 벼를 재배하는 거는 바로 전가. 전 밭전자잖아요. 그래서 밭집 하니까 좀 어색하죠. 그래서 농가라고 하면 자연스러울 겁니다. 급무다. 급한 일이다. 농가. 급한 일을 이로구나. 급한 일을 이로다. 자, 느낌표 영탄법이 되겠고요. 아 하고 감탄사 다시 한번 사용했고요. 영탄법 감탄사 저 농부야 돈업법 썼고요. 그다음에 하자꾸나 청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서 처음에 쌤이 보기를 정리한 것처럼 여기 보기에 나와 있는 이 정치 현실을 사대부가 정치 현실을 비판하면서 농사상으로 비유를 했고요. 농사일을 강조한 그런 작품이다 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요. 나 보기 전에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몇 번 문제입니까? 34번이죠. 34번. 일단은 여러분
여기 가에 해당되는 문제만 보겠습니다. 음성 상징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적절한 문제니까 일단 2번은 소거할 수가 있겠네요. 2번 열거와 연세라고 했는데요. 자기 주장을 뒷받침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물음의 형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음의 형식은 아까 서리법 참 많이 나왔죠. 상황 판단. 그래서 볼 수 있고요. 다음에 원경, 근경, 심리변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2개, 2번, 5번을 소거했습니다. 35번 기억은 저기 가는 저 노농아 농가를 살펴 내 노래를 들어봐 하면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니은 볼까요? 풍우 뒤에 메뚜기 떼 도적처럼 생긴다. 부적적 상황을 유발하는 메뚜기 자연물이죠.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맞는 말이라고 체크를 하고요. 일단 1, 2번 소거했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6번 A, B, C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풀 수 없네요. 이거는 나에 관한 작품 문제입니다. 다음에 37번 문제죠. 37번 문제에서 반니랑의 좋은 씨앗을 일구어 묵힐 자리를 살피고 늦은 봄 때를 지키라고 하는 것에서 시기에 맞게 농부가 해야 할 일을 강조하는 사대부 맞는 말이네요. 다음에 악초를 제거하는 것, 소인을 쫓아내는 것, 정치 필요성을 말하는 것에서 농사 상황에 빗대어 정치 현실을 비판한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3번 패스 4번 가겠습니다. 더할 세금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비판했죠. 그러면 사대부에게 말하는 것에서 당대 어려운 백성들의 어려움을 볼 수 있다. 다음에 화자가 사대부의 농사를 천하대본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농부의 삶을 가치 있게 봤다는 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왜 나 작품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기를 보겠습니다. 나 작품은 이름이 이제 박장대라고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비판의 대상이 사대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사대부가 비판이 대상이 되고요. 무두장의 삶을 낮춰보는 위선적 태도를 보이는 비판의 대상이다. 그러면 박장대라는 작품은 작가가 자,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사대부를 비판하는 겁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 비판의 대상이 되냐? 위선적, 바로 착한 척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부정적이죠. 비판의, 이번엔 주체가 아니고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자, 그러면 위선적인 사대부는 여기 작품에서 누구인지 보면서 봐야 되겠죠. 자, 왼쪽 오른쪽 바꾸겠습니다. 자, 비용이 정문을 거닐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 비용 밑줄 쳐볼게요. 뜰을 거닐고 있는데 페랭이를 쓰고, 이제 모자입니다. 모자, 서민이 쓰는 모자입니다. 동다리 약간 군복 같은 옷인데요. 그냥 여러분 그냥 옷이라고 쓰겠습니다. 입은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걸음을 멈추고 그와 얘기를 나눴는데 갑자기 어떤 계기, 어떤 손님이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은 광주, 이게 전라도 광주가 아니고 경기도 광주네요. 경기도 광주에 무두장이 거복입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어떤 사람이 거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두장이라는 말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무두장이는 약간 백정하고 좀 비슷한 겁니다. 백정.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백정은 아니고요. 어떤 뜻이냐면 짐승의 가죽을, 짐승의 그 가죽 있잖아요. 짐승 가죽을 거기 있는 털도 제거하고 거기 있는 지방질 있잖아요. 기름기도 제거해서 맨들맨들하게 만드는 그런 부드럽게 만드는 직업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일을 하는 전문 직업인입니다. 전문 직업은 하층민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복입니다. 어찌하여 그 사람과 함께 하층민이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복이가 발끈하여 무두장이도 사람입니다. 왜 마주 앉지 못합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말했다. 이제 비용이 보니까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이
무두장인을 살생, 죽이는 걸 업으로 직업으로 삼으니까 군자인 내가 무두장인을 어질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비판의 대상이고 아까 보기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굉장히 착한 척하는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인권은 동일하다라고 동등하다고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제 말했다. 거북이 하는 말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네모 박스를 치겠습니다. 아니 사냥하여 사슴을 잡는 것을 호방하게 여기는 것, 낚시질하여 물고기를 잡는 것을 고아하게 여기는 것. 고아는 약간 고상하고 우아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상하고 우아하게 여기는 것.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사슴 사냥하는 거. 벼슬 하여 사람을 죽여 영예로워지는 것. 응? 벼슬 하는데 사람을 죽인다고 얘기했죠. 도축하여 소를 배불리 먹이는 것. 살생한다는 게 똑같습니다. 뭐가 다르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북의 말은 이제 무두장이나, 그러니까 무두장이라고 하지 말고 하층민이라고 할게요. 하층민이나 사실은 양반이나 사실 똑같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하층민을 비하하니까 그러니까 비용이 또 발끈하게 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할게요. 비용은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비용은 하는 말이 네가 감히 벼슬아치가 되고자 하느냐. 사냥하고 낚시하고 벼슬을 하며 죽이는 것 모두 자기 뜻으로 살생하는 것이다. 근데 너는 남의 지시를 받아 도축하여 가축을 괴롭혀서 돈을 구하면서 더럽다고 여기지 않느냐. 비루하다는 건 아주 더럽다 이런 뜻입니다. 더럽다, 비천하다, 더럽다, 비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거북이 씩 쪼개서 말합니다. 하고 이제 비용의 위선적 태도를 이제 꼬집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만큼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은 거북의 말을 주의하라 했잖아요. 빨간색. 자, 거북의 말을 주의를 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인은 어리석고 우둔하니 벼슬 하는 일이 제가 이를 어디 들어봤겠습니까? 나 안 들어봤다. 그러니까 제가 소인은 자기를 낮춰서 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낮춰서 제가 이래 됩니다. 일찍이 재상, 그 재상은 여러분 국무총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무총리 이웃이 되어 재상을 한번 배웠습니다. 재상을 배워본 적이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떤 손님이 왔는데 여러분이 어떤 손님을 이제 주목해서 봅니다. 재상의 키가 단신입니다. 이수근처럼 키가 크다고 말했고 허리가 굽었는데 곧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 어떤 객은 거짓으로 아부하는 자입니다. 부정적인 사람이죠. 재상 보고 키 작은데 키 크다고 얘기해갖고 허리 굽었는데 허리 곧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객이 가고 얼마 나지 않아서 객이 황지에 적혀 있다. 황지가 합격자 명단에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를 하니까 출세했다는 얘기죠. 그죠? 아부를 하니까 출세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재상은 키가 작은데 다른 객이 왔습니다. 키가 작다고 말했고 허리가 굽었는데 굽었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정직하게 말한 사람이죠. 그 객이 가고 난 다음에 재상은 이전에 왔던 객을 불러봐. 귀에 대고 얼마 지나지 않아 키가 작다 허리가 굽었다고 말했던 객은 형벌을 받아 죽었다고 말이 들렸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직한 사람인데 죽음을 당하고 현실이 부조리하죠. 그러니까 아부하면 출세하고 정직하면 죽임을 당하고 그러니 다른 이의 지시를 받은 것도 똑같고 다른 이를 죽여서 구하는 것도 똑같았습니다. 결국 사람을 죽였잖아요. 사대부가. 작은 것을 작다고 굽은 것을 굽었다고 말한 사람은 가축을 괴롭히는 것에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높은 벼슬과 많은 재물을 얼마만큼 거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비꼰 거죠. 그때 비용이 이제 파란색으로 하기로 했구나. 자, 멍해졌죠. 왜냐면은 논리적으로 자기가 공격을 당한 거니까요. 야, 네가 비교한 것에는 여전히 차이점이 있다. 너는 손으로 흉기를 잡아 손으로 동물을 죽이면 내장이 터지면 똥이 나오고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옷소매를 적신다. 벼슬하는 자에 이런 경향이 있느냐 하면서 네가 하는 짓이랑 벼슬하는 것이랑은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똥 튄다, 뭐 피 튄다 이 얘기를 하죠. 그렇게 했더니 거북이가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쌤이 이제 계속 그랬잖아요. 거북이 말을 주의하라. 그러면 이제 비용의 말에 대해서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비록 하층민이지만 반박하는 방식으로 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옹께서는 분간하시는 것이 과연 보잘것없군요. 남의 작은 키를 크다고 하고 남의 굽은 허리를 곧다고 하고 거짓입니다. 거짓을 하고 이름이 적힌 종이를 누렇게 물들이는 것이, 그러면 아까 황지라고 했잖아, 합격자 명자. 그러면 노란색이니까 똥에 더럽힌 신발을 가깝지 않습니까? 결국 거짓을 말하는 걸 합격자 명단에 하는 거는 똥 튀기는 것 마찬가지다라고 하고, 작은 키를 작다고 굽은 허리를 굽었다고 한 사람을 죽여서 입은 옷을 붉게 물들이는 거, 그 사람 죽였잖아요. 그러면 피 튀기는 거 뭐가 다르겠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법을 교묘히 엮고 형벌을 멋대로 사용하는 것 어떻습니까? 저는 도끼를 휘두르는 건 자이니 소인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단지 고향 사람들에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옹께서는 선비인데, 이제 비용을 말하죠. 3일의 정밀함을 궁구하지 않은 채, 궁구하다는 것은 끝까지 탐구하는 자세입니다. 대략적인 것만 수박 겉핥기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보, 마음 씀씀이의 세밀함은 살피지 않은 채 드러난 형상만 가지고 계셔서, 그러니까 겉만 살핀다는 얘기죠. 현 깊이는 보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인 거죠. 본질적 접근이 아니라 피상적 접근을 하는 양반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낡은 풍속의 부안해동, 그러면 줏대 없이 따르는 행위입니다. 줏대 없이 따르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고 업신여기 자는 업신여기죠. 개탄스럽지 않습니까? 라고 서리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아가리를 닥치고 전송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비용이라는 사람이 무두장이를 공격하려다가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거죠. 이 작품을 통해서 어떤 양반 사대부의 어떤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4번 보겠습니다. 인격을 부여했다. 의인법을 사용해 생동감, 말이 안 되네요. 1번 제거하고요. 3번은 열거와 연세를 했다라고 나와 있네요. 연세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물음의 형식은 맨 마지막에도 서리법이 있죠. 그래서 판단입니다. 정답 4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 물음이라는 형식이잖아요. 이게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경, 근경 말이 안 되고요. 35번은 디귿을 보겠습니다. 디귿은 어디 있느냐? 자, 디귿은 앞에 있네요. 자, 앞에 보니까 어찌하여 마주 앉지 못한단 말입니까? 항의하는 거죠. 만백성은 평등하지 않느냐. 그러면 나를 무시하는 것에 대한 분노한 감정 맞는 말이네요. 자, 리을 볼까요? 리을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비용이 하는 말입니다. 너는 손으로 동물을 죽여서 똥이 신발을 더럽히고 피가 솜에 옷 속 적신다, 이런 얘기 하죠. 넌 차이점이 난다는 거죠. 상대의 처지가 자신처럼 열악하다. 무슨 말이, 그런 열악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처럼도 틀렸고, 열악하다가 아니라 너는 잔인하다, 너는 비루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열악하다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입니다. 혈악하다는 것은 환경이 좋지 않다는 뜻이죠. 마지막 미음 보겠습니다. 답은 찾았고요. 그리고 줏대 없이 따라하는 그런 비옹을 결국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동조한다, 이게 부화내동을 말하는 거죠. 동조한다, 이게 남에게 동조한다, 이게 사자성어입니다. 부화 뇌동이라는 뜻입니다. 이 부자가 딱 달라붙는 거고요. 화도 약간 타협한다, 아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36번 보겠습니다. A, B, C인데요. A, B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B, C를 보시면 B는 재상한테 아부한 사람이고요. B가 아부한 손님이고요. 그 다음에 C는 키가 작다, 허리가 굽었다 하고 정직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 사람은 출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직한 사람은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5번, 동일한 대상인 재상에 대해서 상반된 평가, 키 크다, 키 작다. 그 다음에
허리가 굽었다 곧았다 이렇게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출세와 죽음이라는. 그래서 5번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37번 문제죠. 37번 문제 보시면 1번, 2번 했고요. 3번 보겠습니다. 무도장에는 살생을 업으로 삼는다는 비용의 말에 대해서 살생하는 건 똑같지 않느냐 니네나 나나 라고 반론했죠. 그러면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하는 그런 작품이 사대부의 의식이 이 사대부는 이제 작가입니다. 작가가 사대부의 위선적 태도를 비판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거북이가 형벌을 막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그죠? 법을 자기 멋대로. 그러면 당대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사대부 작가의 인식을 볼 수 있죠. 5번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가 감히 벼슬하고 으치오하냐, 너 양반이냐 이렇게 하는 것은 신분 상승을 꾀하는 무두장이 삶을 낮춰본다. 무두장이는 신분 상승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거를 찾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아빠가 이제 아들을 하고 싸우는 상황이 있다 합시다. 드라마에서. 그런데 이제 아들이 막 개기니까 야 그러면 네가 앞으로 아빠 역할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가 되고 싶어서 아빠 역할을 하고 아버지의 가장의 역할을 뺏기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빠가 삐져가지고 야 그럼 네가 아빠 해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들이 아버지가 되려고 뭐 반역을 꾀했다. 뭐 성공하면 혁명, 실패하면 반역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런 얘기는 헛소리가 되겠죠. 5번은 보통 이렇게 보기 딸린 3점짜리 문제는 4번, 5번에 답이 좀 많습니다. 좀 끝까지 봐야 되고요. 자, 오늘 어려운 작품 2작품 했습니다. 은근히 고전 시가도 어려워하죠, 여러분 학생들이. 근데 고전 수필도 제법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 2작품 했고요. 좀 이해 안 되시면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24시간 안에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